오늘도 한번 떠보겠습니다. 쌍폭격기 신지호라고 할 뻔했어. 신인규, 김지호 두 분과 함께 박인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친 텐션. 네, 비타민 평론. 비타민 평론 또 왔습니다. 오늘 활주로가 확보됐네요. 다행입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 들어와 보니 1,100명의 우리 네. 시청자가 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박인호 응원 댓글 또 슈퍼챗 많이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어제 저녁에 뻥뻥 터졌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 관련된 녹취, 또 김영선 의원 관련된 녹취가 터졌어요. 아니, 저는 눈을 의심했는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고맙다면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 야. 선물. 이런 공천 선물. 공천 8일 전에 공천 8일 전에 8일 다 알고 전에 있구만. 녹취된 음성. 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5월 10일 날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 네. 5월 2일 날 명태균과 강혜경 씨는 이런 대화를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제 아이들이 네네. 자라면서 하도 안 좋은 걸 보다 보니까 엄마 나도 공천 사줘 막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선물이란 표현을 어떻게 공천에다가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공적인 공직자 후보 추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를 공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제 공천인데 이걸 4천을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야 이거 선물로 너 저기 창원 의창 땅 가져가라. 아 이거는 아니 진짜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중대 범죄 혐의가 이제 어제로서 이제 저는 뭐 거의 입증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로까지 공천권을 선물로 생각했다라는 그 선물. 인식이 너무 위험한데 네. 지금도 대통령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앞으로 또 뭘 선물로 줄까요? 창원 산단 너 가져 선물. 또 대전에 뭐 너 가져 선물. 공천권 또 너 가져.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국정 농락이다.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사실이 아니라면 네.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들이 또 나대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직은 뭐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인도 해봐야겠지만은. 할 말이 없겠죠. 사실이니까. 야, 그러니까 이 선물이란 게 어떤 뭐 뭘 이제 받았으니까 뭐 고마운 게 있으니까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고마움을 줬으니 거기에 따라서 선물로 이거 준다, 주고받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고마움을 느꼈으니까 선물 줬다. 여론조사가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정말 대선 캠프에도 쓰였느냐 이런 의심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거래라는 말을 네. 넘어서 이제는 공천 뇌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줬다라는 네. 것도 문제지만은 뭔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줬겠죠. 그럼 그 도움이 뭘까? 그러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경선을 뛰면서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여론 조작 과 관련된 내용들의 주고받음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대가로 준 거다라는 그 증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경선과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그 명태균의 보고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수사도 불가피하고요. 네. 이게 원래는 여론 조작, 뭐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제는 공천권을 매개로 한 거래 뇌물 사건으로 이제는 이게 더 비화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뭐 맨날 수사 촉구하는 것도 이제 입이 아프지만요. 이거 수사 안 하면 덮어준 검사까지도 어차피 특검 해가지고 다 수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다. 그러면 다 바지관리위원회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네. 그냥 허울만 좋을 뿐이지 다 뒤에서 유력 실력자들이 권력자를 돈 주고 사고 파는. 뒤에서는 그냥 그렇게 선물로 주고 네. 또 월급 반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런 정말 신용불량자 사기꾼이 정말 그 판을 치는 네. 그 사람이 공천권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용불량자 사기꾼이 공천권자지 공당인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당대표가 공천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네. 공천선물위원회, 공천거래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거래했고 선물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뇌물. 선물이라는 것은 명태균의 그냥 발언의 표현인 거고 표현이 이 선물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여론 조작에 대한 것을 네. 무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 대가 거래로서 선물로 표현되는 이 공천을 줬기 때문에 신성한 공천권을 가지고 거래했다라는 것도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만은 네. 법률적으로는 사전 수뢰죄 뇌물에 이거는 성질이 더 가깝다. 아.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참담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매일매일 저 녹취록을 들으면서 네. 우리가 당연히 진상 규명해야죠. 근데 진상을 규명해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 경악스럽고 너무 더럽고 추악한 이 정치적 거래, 이 뒷거래 네. 이게 지금 드러났고 지금 이런 뒷거래를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금도 국가의 기밀과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정말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게 비단 저의 심정만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걸 들으시고 이 상황을 알아가시면 알아가실수록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공천 거래소를 여는 게 좋아요. 여의도에 아. 증권 거래소, 그다음에 부산에 선물 거래소가 있죠. 상시화된 거. 국민의힘에는 공천 거래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네. 얼굴 마담, 아. 네. 얼굴 마담으로는 이준석, 아. 실질적인 오너는 김건희. 그다음에 그 회사의 전략 이사는 네. 명태균으로 해가지고 뭔가 공천 장사를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야. 뭔가 여론조사를 상납하면 공천을 받고, 네. 공천 헌금을 상납하면 공천을 받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거래소를 성립해야 된다. 거래 소장은 이준석. 그렇죠. 전 얼굴마담은 대표. 이준석 해야 네. 돼. 거래 소장.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아니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좀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녹취록 쏟아져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공천 개입, 그러니까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가 여론 조작도 나오고 이제는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공천 오작교처럼 만나가지고 공천권이 선물로 거래되는 이게 예. 뇌물이란 말이에요. 결국 뇌물. 공천 뇌물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 결말을 보고 있자니 네. 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아니 민주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정말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네. 일궈온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그냥 아하. 거저 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정당 민주주의예요. 정당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돼야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거고 정당이 얼마나 소중한 기관입니까? 헌법기관이에요. 네. 근데 그 신성한 헌법기관에서 당 대표라는 자 그리고 외부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당무에 개입하고 네. 그 개입되는 게 현실로 결과값으로 나오고 그걸 명태균이라는 자가 뒤에서 녹취록으로 막 하루 전 6일 전에 공천됐다는 사실 떠들고 다니고 그게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그 사람 세비에 대해 가지고 네. 1원 한 장 틀리면 나 다 물어버린다. 그런데 진짜로 현금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세비를. 아 저는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정부패 스캔들을 봤지만은 어떤 이권을 해먹었던 것보다 이거는 너무 심각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의 선거권, 참정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네. 민의를 왜곡시키는 아주 중대한 파렴치 범죄이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이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다라는 이 범죄는 정말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네. 중대한 범죄다. 아. 저 근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죠? 왜 검찰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그 공천 선물, 공천 거래 행위가 옛말로 하면은 매간 매직입니다. 매간 매직. 돈을 네. 주고 벼슬을 파는 그 매간 매직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행한 것인데 네. 매간 매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났냐?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 그렇죠. 노량진 가서 그냥 해양 수돗물을 그냥 퍼 마시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그냥 10여 차례 그냥.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었을 때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했어요.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매간 매직으로 국회의원직을 다니까 국민들 눈은 이제 국민들 이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그렇죠. 국민들 그냥 그런 여론, 언론 국민은 네. 하나도 안 무섭고 나한테 공천 선물할 사람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냥 내가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 그래야 내가 또 공천을 받겠다. 이 사람들의 행태가요. 예. 충성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공천 컷오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또 대표 거래하러 가. 또 실물사 거래하러 가. 예. 그렇네요. 이게 연결되네. 홍매와 회합을 한 거 아닙니까? 홍매와 예, 회합. 그런데 요새 이준석 의원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죠? 본인이 뭘 잘했죠? 말이 아니 많더라고요. 예. 내감 매직의 지금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센터에 있죠. 센터. 그 당시 대표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죠. 아 나는 몰랐다?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이준석 모르게 창원 의창에 우리 김영선 의원 공천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고백해서 김건희 여사와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 네. 명태균 씨와는 거의 뭐 지금 형제처럼 케미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 비호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준석 씨뿐이 없어요. 혼자 비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분은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할 그런 정직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사법적 전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하.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공천이 본인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천 뇌물성에 가까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네. 몰랐다? 아니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뭔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디 진짜 작은 가게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 아니 맡겨놨다가는 그러면 그 가게에서 배임죄, 횡령죄 다 발생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하. 그러니까 공적인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에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혐의를 축소하고 오히려 혐의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이라는 자를 계속 변호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의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도 못 느끼는 정도의 도덕성이거든요. 그럼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인용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준법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근원적인 물음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주권자예요. 근데 이 민의가 정당에서부터 다 조작으로 거래로 왜곡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바꿔 읽을게요. 네.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명태균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 명태균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이제 조작에 놀아나고 저런 더러운 뒷거래, 정치권의 더러운 뒷거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민의를 투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자라는 그 허황된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허탈하시겠습니까? 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못 느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양심에 촉구하거나 책임을 느끼라고 해서 느낄 사람들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의 단죄를 저는 가장 엄벌에 전 쳐야 될 것이다. 저는 네. 가장 강력한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헌법 1조 1항, 2항 이것조차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